얼굴을 보여주는 보겠습니다. 네, 밖에 계신 분들은 강매로 다시 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광주가 계신 장애인문화 예술 전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한 예의분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MC를 진행할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대현입니다. 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든 예님께서는 장애인 태극기를 전해주시죠. 김예지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종합시대 복지관 관장님이시죠. 윤필동 관장님 소개합니다. 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님이시죠. 김홍석 처장님 소개합니다. 소립영화 감독이십니다. 조재훈 감독님 소개합니다. 네,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협회장에서 차진환 회장님 소개합니다. 경북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개원 교수님이시죠. 김보일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먼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전장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애 예술입니다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장애 예술 성장과 장애 예술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멀리에서 오신 우리 김혜지 국회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국정감사 기간이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광주 장애 예술에 대한 기대와 또 바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관을 맡으신 우리 김도일 교수님께서도 여태까지 어떤 장애 문화예술 그리고 한국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거듭된 오늘 포럼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긴 시간이지만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이따가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굉장히 많은 장애문화예술에 대한 이반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계획입니다. 또 가지고 계셨던 의견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의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지 국회의원님 축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 만나려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온 김예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문화예술정책 포럼이죠. 오늘 하시는 일이 장애예술의 성장과 장애예술의 일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뜻깊습니다. 저 광주에 오려면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데요. 여기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주신 광주 장애 예술인협회장님, 전장원 회장님과 또 우리가 후원이 없이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자리에 함께 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춥게 보내주셨던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도일 공국기 교수님, 제가 후배인 줄 알았더니 다행히 구면이셨어요. 네, 공채위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많은 또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을 살짝 드려봅니다. 또 오늘 또 성단 종합사회복지관장님 감사드리며 토론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조재형 감독님도 초면이 아니고 보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영화를 저는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관람객의 입장으로서 감독이 항상 응원한다면서 기억해 주시고 토론으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장원 회장님은 또 토론을 함께 해주시네요. 전장원 회장님보다 더 잘하시는 토론자가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좀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차진원 광주 근육장애인협회 회장님 토론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 예술이 왜 있어야 되냐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이 하는 예술이 장애인이냐 아니면 장애가 있는 예술이 장애인이냐. 장애를 우리는 캐릭터로 보죠. 특성으로 보고 하나의 어떤 캐릭터를 소화하는 것. 그 예술로 생각하는 과정도 또한 예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로 국한해서 정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술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매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보면은 이것이 예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는 그것은 예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활용되는 것이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적인 성취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다양한 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이번 포럼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1대 국회에서 장애 예술인이 처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장애 예술인들이 더욱 주체적이고 창작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애 지원 3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장애예술 지원법 하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하나, 또 공연법 하나 이렇게 해서 세 세트, 그러니까 세트 법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논의하시는 그런 지역 장애 예술인들의 활성화 방안을 또 오늘 경청하게 될 텐데요. 지금 시행 중인 것들이 제가 22대 국회에 다행히 이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지역사회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전시가 일정하게 잘 되고 있는지, 기회가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리는 역할로서, 그런 홍보대사 역할로서도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이렇게 서구청 가까이 여기 예중에서도 이런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저는 다행이 아닌가. 이게 어떤 제가 만든 법안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해서 격특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님의 국회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여러분들 서포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 그러니까 저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있는데 활용 안 하면 사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회장님께 잘 여쭤보시기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더 발전하는 우리 장애 예술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 만들어주신 회장님과 또 후원해주신 광주광역시와 모든 분들 참석해주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토론이나 발제가 아니더라도 함께 시간 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 왼쪽에 있는 이 꽃 보이시나요? 이 김민주 작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공연이라서 아마 저한테 선물을 준 것 같은데 저는 이 선물도 감동이지만 첫마디가 굉장히 아직 감동이 남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지금 눈물 나더라고요. 제 힘듦을 알아주는 유일한 우리 김민주 작가의 앞으로 양가에도 또 그리고 또 다른 작가님도 오늘 같이 사진도 찍고 소개도 직접 전시회에 올리신 작품들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도슨트 해주시는 그 작가님도 계셨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한다면 저는 전시회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우리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서 결국에 장애예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K컬처가 정말 인기잖아요. 그 안에 K장애예술도 우리가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분명히 이 토론회를 통해서 분명히 기능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예술 선생과 우리 장애예술 일자리에 관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거의 6,900, 약 45명, 그러니까 7만여 명이 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김도일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님이 소개가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광주문화재단에서 발표했던 광주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의 책임 연구를 해서 특히나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로서 참여권과 접근권 보장, 특히나 오늘날의 문화발전을 통한 인간발전의 권리로서 그 의미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장애예술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 장애예술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2년에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장애예술에 대한 책임지는 데 대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고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광주 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제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장려와 지원을 보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1년에 광주 광역시 장애예술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서 장애예술에 대한 법적 지원 명시화함으로써 이제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적용되게 되었던 시간적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난 정부의 중화하방 이번 정부는 특히나 장애예술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깊고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꾸준하게 되어온 장애예술 정책 효과를 그리고 중요한 지원 정책의 의지를 위한 장애예술 문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사실은 장애예술과 관련해서는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참자 지원 영역과 자립 지원 영역, 정책 기반 영역인데 오늘은 보시죠. 두 번째 자립 지원 영역에서 장애예술 일자리 창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깊게 말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실장께서 광주문화재단의 장애예술 기획과 집회와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광주문화재단 사무실장 김홍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자장께서 말씀하셨던 22년에 광주 장애예술 실태조사를 했던 근거자료들과 현재 광주시의 인구 분포, 장애인 분포, 광주문화재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대안들에 대한 준비로 15분 동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쪽에 USB를 걸어서 PPT를 띄웠는데 아마 작아서 잘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자료들을 보편에서 직접적으로 기억해 주겠습니다. 24년에 광주광역 장애인 인구수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용광부터 설명해 주시고 전체 인구의 141만 인구이기 때문에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56%, 여성이 43% 종사되어 있습니다. 순위별로는 지체 장애인이 나오고요. 십자 장애인 수로 공부하고 전수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통계 수치는 예술인 통제법에 보면 예술 활동 증명자들에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 페스를 받으신 분들은 현재 10월에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572명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1,955명, 여성이 1,817명. 이 중에서 장애 예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24년 10월에 발표해서 104명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은 문화재에서 예술 페스 등록을 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등록에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과 22년도에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예술 창작센터 모임이라든가 창작공간의 활성화 페스티벌 이렇게 메이저 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우리 김혜기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면 그 부처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가 지난번에 시행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 살펴봤더니 광주 광해시 장애문화예술 지원 정책 제2차 장애인 종합계획 해가지고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시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장애예술인 협회 당에서 이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행위의 법의 집행적 행위자는 문화재나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협력자이라서 또한 또 하나의 행위자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청담종합복지관장에 계시는 오밀동 원장님께서 24년도 장애인의 성장과 장애인식 일자리라는 주제로 강론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간 15분. 네, 반갑습니다. 청담종합복지관장 오밀동입니다. 제가 장애인 일자리와 이렇게 관련을 내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광주시의 장애인 종합정책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계획을 세우면서 일자리 수가 위험자를 하게 되면서 계획에서 일자리 관련을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단과 관련해서 또 탈락사업장 이렇게 토론자라든가 자원을 한다든가 그 내용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그 장애인 일자리 이용과 관련된 방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시간에 관련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문화예술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예술 정책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게 없겠습니까만 문화예술 선택의 균형 있는 발전, 특히 일지면 예술단체의 자생력, 그것도 지속 성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가 민간 영역의 일자리 확대라든가 특히 창업지원과 장애예술 의료기관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일자리 지원 방향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필요사업자 수입 지원 문제라든가 장애예술 지원훈련 기회 확대 그리고 맞춤형 공공 일자리 지원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 어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토론자들께는 각기 10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호 양원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떡살 소리 연출한 영화가수 조재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희 영화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3분밖에 계시고
김혜주 의원님 지난번 국회에서 잠깐 보셨는데 제가 배경이 이 버전을 말을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관계 계신 많은 분들도 많이 못 보셔서 제가 좀 안타깝네요. 되게 2023년 최고의 한해상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은 지금 공공채 상영이라고 그 영화 극장에서는 상영이 거의 다 내렸고요. 네, 공동체 상영이라고 장애인 자유센터 이 단위로해서 아마 상영이 있을 예정이니까 꼭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들이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장애인의 인공과학 입장인데 그거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영화 제작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제 감정이나 아니면은 제작자 일자리에 대한 부분 네, 영화 만드는 것도 제 직업이니까 그런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영화한 지 20대부터해서 지금 한 30년 정도 됩니다. 영화 했던 지가. 근데 이제 한 20대 전은 그냥 영화 감독, 프로듀서, 영화 감독 조재영을 했는데 7년 전부터 이제 장애인 영화 감독 조재영을 했습니다. 7년 됐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7년 돼서 그때부터는 영화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영화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추장인데 병원 생활 한 3년 했어요. 근데 병원 생활 3년 동안 계속 하면서 마지막에는 계속 24시간 목만 잘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총발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그냥 병원에 가면 한쪽에서 위치로 바꿔라 통증하고 생각하면서 멍 때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병원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계속 병원 나와서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잘했던 거 그전에 직업이 이제 영화인이니까 영화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충분히 광주 이야기로서도 가능하다라는 어필이 통해가지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영화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 보장을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기도하다가 특히 고용 환경의 책임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정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장애인 인식 개선이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전자감 회장님이신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감입니다. 주제를 정할 때 장애 예술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범주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임팩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문화 예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홍석 사무처장의 통계를 보니까 저도 전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광주의 장애 예술인들이 등록이 104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 협회 회원들도 지금 130-40명 되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예술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것인가, 이 발굴에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부분이 아마 그 시각예술에서는 이게 전시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해줘요. 자기 예술의 전시 도록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공연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예술로 등록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규정을 잘 갖춰서 많은 예술인들이 등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도 계속 신진 미술인, 신진 공연가들을 발굴을 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에 등록이 돼서 우리가 충분하게 정부에서 아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도 문필동 관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은 표준 작업장이 가장 그래도 문화예술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작업장이 이제 여태까지는 제조 쪽으로 중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문화예술까지도 범주가 많이 늘어서 일자리 어떤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점점 표준 작업장에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입니다. 장애를 통하여서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행복하고 그리고 비장애인과 가장 균등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술이거든요. 성립되지 않으면 가장 융합적인 차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너무나도 뒤늦게 시작됐지만 예술 수준이 워낙 뛰어나요. 그래서 세계적인 아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본인들의 어떤 예술적 성향과 깊이를 좀 더 많이 탐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술 활동명에 관련해서 장애 예술인들만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하나 있었는데 장애 표준 작업자와 관련해서 우리 공관장이 좋은 선생님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광유문화재단과 장애인들의 협력적 관계 제일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토론으로 차진아 광주국장애인 회장께서 장애인 일자리가 되는데 의견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별화된 생각과 진심이 담긴 예술로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차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원래 저는 예술가를 꿈꿨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기타를 쳐서 제가 직장에서 늘 받기만 하는 존재여서 나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해서 기타 레슨을 시작하다가 그러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작곡가의 길을 갑자기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곡 이상을 만들게 됐고 이제 현재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장애 예술가로서 그냥 예술가를 꿈꾸는 한 사람을 만나서 유희성 밴드를 만들게 됐고 또 두세 사람 같은 그런 예술가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동그라미 밴드를 결성하게 됐고 그리고 또 25명이나 되는 이런 관현악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광주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오케스트라 강원으로서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제목처럼 장애 예술의 성장 저는 항상 하루도 성장하지 않는 날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 고흥에 가면, 녹동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게 드론이거든요. 드론은 700대의 드론이 하늘을 떠서 동시에 멋진 이런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처럼 저는 드론이라는 단어는 드림 플러스 원,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도 지금 예술가들이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계속 모여서 그 7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그 예술가들이 동시에 떠서 멋진 인생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술가들이 다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장애 예술가들이 다 이미 성장을 다 이루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그런 고용, 일자리 버티 하나만 있어주면 이제 금방 멋진 인생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을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부분 디딤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이렇게 작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의외로 주변에 이제 많은 도와주는 분들을 통해서 디자인 취능을 통해서 제가 만들었던 분들도 이렇게 멜론에 나오게 되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멜론에 등록되어 있는 노래를 가진 또 작곡가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늘 장애라는 게 걸림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광주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그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해마다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뭔가를 같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드론 버튼을 눌러있는 것처럼 이렇게 협력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오늘의 나눠드리는 자료는 이미 장애예술의 고용 지원제도 연구라는 책자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책자로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요약을 해놨던 부분이니까 이제 그 자료만 이제 보셔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술은 그냥 단지 아름다운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작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의 활동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진원 회장님 말씀 중에 장애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하자. 우리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제안으로 일자리 창출에,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잠시 후에 아무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의 토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김혜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저 영암 분께서 일자리 경험을 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일반인들의 어떤 편견, 그런 그 의식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다 싶습니다. 인식 개선 교육은 법적 의무 교육입니다. 누구나 하셔야 되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받으셨을 텐데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있고요. 직장내 인식 개선이 있습니다. 그 직장내 인식 개선은 장애인권 특징법에 있고요. 근거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육을 해도 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수포자 생기듯이 잘 안 듣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특징법 제25조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직장내, 그러니까 직업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영유아,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학생들도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느냐인데요. 우리들의 활동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을 저는 가끔 장애 예술이 뭐냐 하면 인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상 결국에는 인권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기도 하지만 인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이슈에 전반을 굉장히 의무적으로 교육도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기관은 저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실천의 의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적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그렇다면 장애인 예술인들이 훨씬 더 활발한 우리 활동을 통해서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표준산업장과 관련돼서 우리 문관장에서 좋은 사례들이라는 느낌 소개를 해주실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국제적인 사례는 표준산업장 관련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표준산업 관련된 서울에서
직접 고용 부담금이 경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업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행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활용한 사업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공단과 같이 상대가 해나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재 이런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편안한 사업장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기업에서는 급여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처장님, 두 가지를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재단과 장애인 미술대학과의 정책에 대한 협력적 관계가 일자리 창출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향후로 어떤 전망이 가능한지 우리에게 답을 듣는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흔히들 청문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몇 가지 힘들이 있죠. 엄청 멋지게 못하고 있어서 그거에서 하나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잘하고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잘하다는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다양한 데도 많았습니다. 제가 저희 문화재단에 장애인사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같은 분에 하나 이어서 소개를 좀 시더라고요. 다양체들이 가면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제가 우리 두 사람을 써보지 않죠. 장애인식 개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연초에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것도 4%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오버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장애인을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을 앓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제일 먼저 하나 그랬는데 우리 나양대 직원이 정말 성실하대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또 주지 않아요. 예술가들 전업작가들 있죠. 전업작가들 왜 전업작가입니까? 작품 파는 작품으로 그 작품의 밸류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판매하고 생계하고 경제수단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도 훌륭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또 외국에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피나는 노력을 어느 분야에서나 누구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제자나 토론자들에게 질문 있으면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여성단이었는데 소집을 맡고 있는 이수아입니다. 문화예술을 저희들 항상 다니는 교실입니다. 문화예술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웠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그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 많이 오지 않아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치유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일자리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접근성부터 좀 해결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확인이 접근성, 배려뿐만이 아니라 예술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펼치적 구조를 갖춰달라는 것 하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워낙 그렇게 도움이 좀 크니까 일단은 그 내용을 받고요. 합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안하고 싶으시면 저는 좀 실패적인 마케팅과 컨설팅이 이거에서 나한테 조그마한 페이를 지불해서 잠깐 그걸로 하면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 또한 하나의 일자리의 시스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 장르가 그러시죠. 네, 선생님께서 사실은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생산해내는 작품에 대한 소비와 향과 이런 그런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매개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로 김차장님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네.
저기 계십니다. 네. 일반인으로서 예술인 증명 관련하는데 굉장히 절차적으로 복잡했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증명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계속 위원회 검토 중으로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예술인 증명 시스템이 된다면 우리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고 협소하고 활동할 때마다 많은 장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간소하게 체계하는 도움을 주지를 못할 것 같다. 본인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시스템에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강주시에서 장애인 보조 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교통보조 차량을 이용할 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야외 스테이지라도 한번 나가고 싶으시면 굉장히 시스템 장애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돌아올 때도 보통 2-3시간 정도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하고 가능하죠. 기만 안 되는 뿐이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또 우리 행위자, 문화적 행위자 중에 공공기관의 근무자잖아요. 김홍철장도 와 계셨는데 그 일자리 관련해서 장애 예술인들의 생산하는 작품에 대한 소비의 향후에 대한 대비적 역할, 즉 시장의 확장 문제라든가 그런 역할에는 필요성도 하나하고 예술인 활동, 장애 예술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교통체계 개선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감사합니다. 그 1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의원님의 말씀이 크고 생각나시죠? 저는 그냥 현상적인 상황에서 저는 설명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연구활동, 공일자리, 공연장, 무대의 접근성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동량 부분이라고 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일주를 하고 이동했고 그런 가장 시대의 문제라든가 무대에 올라가는 것 공연장에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연장의 무대가 법이 기준돼서 장애인들이 무대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의무이고 그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연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나가에 있으면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올라가면 사이드에 올라가서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동 접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안 되기 때문에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광주 문화재를 오십시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실 때는 다 해주세요. 이번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되는 광주광역시 장애인문화예술 프로 인권과 예술 오늘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도윤 좌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옥석 서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필동 반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재영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차진환 회장님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 접근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지 의원님께서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인권과 예술의 문화예술 정책 포럼에 아주 권위가 있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발칙한다고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뭔가를 전하고 뭔가를 알리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대를 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문화기관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워서 나옵니다.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화재단에서 많은 일을 외계에 보여드리고 언제든지 하시고 이런 사람이 말씀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그리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올려드리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저는 특히 강구단에 예수님이 감사하는 활동을 했고 예수의 증명을 이번에 했는데 우리 예수가끼리도 먼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간장에 예수의 증명 등록하는 좀 도와주고 있는데 이미 등록했던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같이 아까 말했던 이센셜을 펼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아는 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대로 우선 감사를 김도일 교수님 굉장히 좌장을 잘 저희 시간을 잘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1시간씩은 다 늘어져요. 근데 이거 굉장히 빨리 끝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제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사실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이게 장애인 문화예술원이 아닌 이상 사실 여기 크게 그렇게까지 인사하시고 발제할 정도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서울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광주로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니 김용석 사장님이 너무 발제 잘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도 이러저러한 걸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미 이거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입장 결론인데 저도 결국에는 이 아침에 여러분하고 함께 활동해야 되거든요. 저는 올해부터 사실 활동할 줄 알았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알리고 아까 저는 차진원 회장님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굉장히 좋은 발제였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김필동 관장님께도 지금 직접 일선에서 장애 예술인들 돕고 계셔가지고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표준사업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 광주 기업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지사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교육부장 광주지사장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는데 요즘에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예술인과 협업해서 민간으로 해가지고 표준사업장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웨이 같은 경우에는 물빛소리 합창단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 게임 회사들도 많이 지금 예술인들 이렇게 고용하고 있고 또 미술인들 고용하는 회사 중소기업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잘 보라는 것도 고용진단 이사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조재영 감독님 어쨌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다음 상품에 대한 재정이 잘 확보되셔서 다음 참여하면 좀 받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 오늘 함께 폴로워에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저희 팀에서 조금 더 문화예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했었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제가 잘 마음에 담아오는 이미 있었지만 좀 더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 지금 거기에 듣고 계신데 왜 안 되는지 잘 진단해보고 그리고 지금 왜 인증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아까 30년 경력의 선생님을 이렇게 화나게 해드렸는지 이건 좀 개선도 제가 좀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닌데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일 아침에 태동을 걸고 굉장히 이렇게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될지는 못하지 제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리고 국회의원이 여러분들 잘 쓰면 다 하는구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 예수님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소중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정을 하면서 정책 토론을 마치면서 사회적 개편 사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시원 장애 예술의 성격과 장애 예술 일자리에 관해서 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해주신 7분 포럼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